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재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한 5년 전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엄청 화제거리가 되었을 때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적은 액수의 금액으로 실제로 투자를 해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은 액수만 남겨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5년 정도가 지난 요즘 또 비트코인이 7천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르다 보니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비밀번호를 어찌어찌 찾아서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적은 액수의 가상화폐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가상화폐가 어떻게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투자도 그렇지만 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그럴 돈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를 하고 있으니 최 세무사 웬만큼은 먹고 살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집사람 덕분에 애 교육시키면서 또 집안일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한 시대의 커다란 화제거리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건이 실체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초창기에 제가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보고 또 실제로 적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투자도 해보았습니다. 2017년인가에 제가 그 비트코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적어 놓았던 글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그 글도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하나의 종목인데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마치 가상화폐의 대명사인 것처럼 쓰이고 있습니다만 수많은 가상화폐의 종류 중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이 가상화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력과 함께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거래 대금 수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전자화폐, 즉 전자식 달러를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 미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전자달러, 전자화폐라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라는 것은 공용화폐로서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화폐라는 측면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암거래 등과 같은 비밀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가상화폐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즉 비밀거래 수단으로 쓰일 수단은 바로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전자달러 화폐와 가상화폐와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미 재무국에서 전자화폐, 전자달러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열기를 식힐 수 있을지 또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가상화폐의 위력은 날이 갈수록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세무당국에서도 이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침이 만들어져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세 방법은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가상화폐 총거래 이익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다음에 남은 이익 금액의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해서 총 22%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총거래 순이익에 대한 22%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기간에 맞게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산세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로그인은 하기 전이고 지금 비트토렌트, 아모코인, 펀디엑스, 옵저버, 코는 이렇게 상위 상승 종목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속성이 단기간에 상승률이 몇백 프로까지 오를 수도 있고 몇백 프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아주 큰 위험성을 내포한 그런 자산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마켓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종목별로 현 시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6,820만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만 하더라도 5천 몇백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하루 이틀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등락폭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당국에서 이 가상화폐의 위력을 꺾기 위해서 가전 노력을 하는데에도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경고까지 받고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식이 폭락하는 사태까지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기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 당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트론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아주 많은 종목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오스까지는 제가 본 적이 있지만 그 아래 종목으로는 본 적이 없고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여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 계좌를 열어서 5년 만에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그인을 하여야 하니까 이거 잘못 치면은 구속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쳐야 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여 들어가 보면은 아까 그 거래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현황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비트코인을 한 1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 정도 되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다 처리를 하고 남았던 돈이 197원입니다. 그 197원이 2846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197만원을 남겨놓았으면은 지금 2846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에는 단위가 만이 아니고 원입니다. 이더리움도 제가 9원을 남겨놓았었는데 19원이 되었고,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1344%입니다. 13배가 올랐다는 것이죠. 그 밑에 이더리움을 보면 111%가 올랐습니다. 9원이 남았었는데 19원이 되었습니다. 대시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한 종목이네요. 마이너스 78.08%.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303원이 남아 있었는데 48원, 마이너스 84.16. Z캐시도 마찬가지 63원인데 17원이 되었고, 퀀텀은 7원인데 이거는 아마 상장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종이 쪽도 아니고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0원인 것이죠. 그러면 제가 보유했던 가장 큰 금액인 트론이 173.88%가 올랐습니다. 처음에 29만 2,492원이 남아 있었는데 5년 전에 지금 80만 860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비트코인 SV도 제가 산 적이 있었네요. 비트 토렌토는 1064원이 5631원이 되었습니다. 429.23%의 수익을 올렸고, 저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산 적이 없는데 이렇게 금액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저에게 이것만큼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의 가상화폐 투자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은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52만원이 어딥니까? 저는 이로써 만족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상화폐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또 제가 가진 계좌를 공개하는 것으로 가상화폐의 실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17년에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의 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앞으로 가상화폐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